들으세요, 팀장. 20%의 수dom해 주세요. 뭘 지금 아니 답변을 최소한 답변을 들어야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유공사에 묻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거짓말 투성이라는 게 무슨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 때문에 법인 자격이 박탈되어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의 최남우 차관은 세금 체납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알게 된 뒤에 취한 조치가 뭐가 있어요? 없죠? 예, 특별히 없습니다. 계약상 저희들이 자, 그 하나 더 올스됐다 넘겨 해서 됐어요.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조항이 됐어요. 없습니다. 가만 계세요. 입찰 무효, 자, 이 조항이 석유공사하고 체결할 때 그 지명 경쟁 입찰을 할 때 안내서를 발행하는데 여기 입찰 무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회사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법적 대표자가 아니거나 원래 입찰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죠? 예, 조달팀에 의하면 자, 이것이 들어보세요. 입찰을 들어보세요. 지원하는데 계약 제한이 되지 무효라든가 않는다고 알고 취소안에 발주처를 속인 죄를 물어서 경고 또는 계약 금액을 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액트지오에 대한 더 큰 특혜가 또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액트지오가 계약 체결한 후에 3개월 후에 연구 영역 수행 중에 연구 영역 계약을 변경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구 영역을 발주할 당시에 당초 계약서상에 액트지오의 계약 불이행을 대비해서 계약 이행 보증을 발행토록 되어 있는데 액트지오가 계약 이행 보증 발행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인 조합원의 유한 책임 회사라는 이유로 보증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인데, 즉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그걸 발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이게 그래서 업계에 물어봤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1인 기업은 부실하고 수준이 낮고 위험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런 보증을 안 해준답니다. 계약 이행 보증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액트지오가 당시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이행 보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죠. 퍼포먼스 펀드나 뱅크 개런티 등 계약 이행 보증을 발행해서 석유공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퍼포먼스 개런티로 아무런 법적 효능이 없는 각서 수준에 불과한 퍼포먼스 개런티로 바꿔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다 업계에 물어봤어요. 자, 이런 위험 부담을 석유공사가 대신 부담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 왜 석유공사가 뒤집어 쓰는 거죠? 먼저 용역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계약상에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들어보세요. 받아야 할 의무가 없기 들어보세요.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서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들으세요, 팀장. 수dom해 주세요. 뭘 지금 아니 답변을 최소한 답변을 들어야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 기회를 따로 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방해 때문에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네. 5초. 아니요, 30초. 방금 5초인데 뭘 지금 3초인데 5초지. 30초. 이런 계약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구웅모, 아브레우, 모릭 교수 등등의 이 석유 카르텔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짜고 친 고스톱에 대해서 내년 예산 시추 예산 506억을 올렸던데요. 이거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에서는 그 예산. 구홍모 팀장님, 제가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답변을 좀 이제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개런티 레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받아야 하는 15%보다 더 많은 개런티를 하도록 20%로 상향 조절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가 그 공사 내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팀에 협상하여서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토라는 사람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거기에서 교과서와 또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전혀 업무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23년도 종합평가를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UT 오스틴에서 제가 그 데이빗 모릭이라는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제가 추천하고 저희 지도교수라는 것을 다 부서에서 공유한 후에 그들이 함께 여러 전문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공사의 절차에 따라서 위인 전결 규정에 따라서 자문단으로 선정한 것이지 제가 뭐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아니면 그분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을 저희들의 그 자문단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오늘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동해 이 프로젝트가 성공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하고 물론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혹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어야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질문하시는 본인도 의원님도 납득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물어놓고 답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납득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짧고 임팩트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석유공사가 지금 해외의 메이저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문사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투성이다, 조작이다,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메이저 회사에서 여기를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서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밀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질문하고 하는 거는 팩트에 바탕을 둬야 되고 또 당사자의 석유공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메이저 회사들에서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석유공사와 이 메이저 회사들의 협상 자체를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유념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지금 뭐 팩트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월 달 4월 총선 이미 다 끝난 다음이에요. 그때 왜 무슨 국면을 전환하려고 그때 발표를 하겠습니까? 국면 전환을 하려면 총선 전에 발표를 했어야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여튼 6월에 발표를 한 것은 국면 전환, 무슨 국면 전환이냐 답을 못 합니다. 어쨌든 국면 전환이다.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석유공사가 해외 메이저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석유공사 혼자서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여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지. 만약에 참여 하나도 안 시키면 뭐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도 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투자 자문사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서 비판적인 의견 발표했다 그래요. 거기를 선정했더니 비판적 의견 발표한 거 뭐 소위 말해서 구워 싸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거꾸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평을 내놨던 투자자문사 선정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짝짝꿍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바라보고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대처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계속 예타 문제하고 이제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예타 문제는 조강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석유공사 사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강건 문제는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문제 하나와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조강건은 지금 12% 지금 최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조강료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조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의무조항으로 시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추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은 지금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2,000억이 안 되니까 예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조강권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석유공사와 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지금 조강권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그 시추 비용은 그게 예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타 대상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 예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앞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해외 메이저 기업사들이 우리 정말로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하겠다. 그럼 예산 필요 없고 예타가 필요 없는 거죠. 저희들이 물론 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뭐 해외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그 최대한 그래도 정부 예산을 끌어내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는 안 될 테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시추부터의 이 예타 문제는 해외 메이저 기업사들과의 협상 결과, 투자를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차하고 2, 3차 4개의 시추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예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예타뿐만 아니라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건이 될까 하는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우리 재산 나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